관객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박수. 왜냐면 박수를 쳐야만이 그 혈액이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으실 때 손 운동도 하시고 또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영화는 이제 피크닉이라고 했는데 서울 숲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퀴즈를 내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내게 되는데 퀴즈를 맞추시면은 푸짐한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재평 회장님하고 총무님께서 아주 건강에 좋은 상품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정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영화는 이제 이 피크닉이라서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번역하는 소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제 영화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출품 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영화 그리고 시간은 16분 해서 단편입니다. 그래서 국제노인영화제 작품들은 거의 30분 이내에 단편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독은 이제 강승기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바와 같이 이 영화는 이제 이 딸하고 이제 아버지와의 그 갈등, 즉 이것도 이제 집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결혼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여자를 갖다가 이제 배우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 집을 이제 찾는데 그걸 아버지에게 이제 의지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을 한 채를 이제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만나서 소풍을 가자. 그래서 그곳이 이제 바로 서울 숲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의 글쎄 배우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부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 막걸리를 이렇게 사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차 안에 펜던트 같은 이게 걸리게 된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혹시 차 안에 걸려 있는 사진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돼.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아마 기억하기 힘드신데 그냥 상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히시면 제가 이제 푸짐한 상품을 드리게 되는데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차 안에 있는 사진이 우리가 이제 차 안에 이렇게 정신용으로 걸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억이 아마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소유한 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글쎄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은 대출이란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지만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는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찾지 않고 동성하고 그런 결혼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딸 그리고 딸의 친구하고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순간에 전화가 걸려오죠. 근데 그 전화가 누구냐면 남자친구가 아닌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딸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글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짜 진정한 그런 친구일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갖다가 노리는 여자가 아닌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기도 이제 써 있습니다만 나쁜 여자 보통 이제 돈 있는 남자한테 붙는 그런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듣게 되기 때문에 이 딸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이제 전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젊었을 때 데이트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 배우자가 들어서는 안 되는 통화 내용 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서 이제 전화를 받는 경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대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 여자가 이제 반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 반지가 또 다른 여자하고 사귀면서 이렇게 커플링을 하죠. 커플에 대한 그런 이제 반지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안 보이게 빼다가 그 반지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숲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 반지를 갖다가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는 호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뭐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 장면에서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인이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딸은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헤매다가 연못 근처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에서 그 반지가 그 여인과의 관계인 반지가 아닌 엄마로부터 받은 그런 반지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사별한 지는 영화에 거의 10년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반지를 갖다가 이제 이 엄마로부터 받은 반지, 또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 맞춤 반지이기 때문에 이제 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딸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딸에게 줘야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살아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도 있고 또 자식도 안 낳고 이런데 과연 우리 부모가 되는 분들이 딸을 도와줘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식이 불쌍하고 하니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도 도와줄 수가 있지.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이제 여자친구와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뭐 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에 대해서 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자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 여자친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어 있는데, 글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지, 야, 너 상대가 여자니까 남자를 구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감독의 생각, 감독은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을까? 뭐 이거는 다 각자 틀립니다. 제 생각도 틀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틀리고 또 감독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보는 사람은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그런 이제 감독의 생각은, 최근 남녀의 동성 결혼을 알리고 혼자 사는 아버지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복지센터 앞에 시니어 맞선 짱맞추기 그런 뭐 대회를 한다 이래갖고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종로구에서 그 시니어 분들이 혼자 사니까 좀 외로우니까 그 상대 친구를 갖다가 소개해주는 행사를 한다 해서 제가 현수막도 봤고 또 신문 기사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혼자 살면은 치매도 빨리 오고 좀 외롭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꼭 같이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이성 간의 어떤 친구라든지 또 이런 조직 생활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장수하고 치매에도 예방되는 걸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복지센터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오래오래 저는 사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게 되면 오래 사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외로움, 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게 좋지 않습니까? 아픈 것보다. 그게 자식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행사를 봤는데, 요즘 이제 동성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동성연애 축제, 즉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축제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걸 이제 본 적이 있고,
한참 동안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생각에서는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배우자를 갖다가 이성을 찾아야지 왜 동성을 하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는 분의 딸이 여자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한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릴 수도 없는 거죠.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짐을 정리해서 일부는 딸을 도와주고 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남은 여생은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감독은 시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관객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먼저 듣기 전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딸하고 딸의 여자친구의 구분하는 게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대화 중에 어떤 대화일까요? 그래서 이 대화를 마치시면은 저희가 준비한 아주 푸짐한 선물.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Small is beautiful. 작은 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 내가 이거를 먹음으로 해서 10년 더 오래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이 딸하고 딸의 여자친구의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딸의 여자친구는 아버님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딸은 아빠 그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정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첨언하자면 딸은 반말을 하고 딸의 여자친구는 존댓말을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뭔가 과연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선물 하나 또 푸짐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무거워서 제가 들고 가기 힘든데 그 김밥 종류가 있어요. 뭐 치즈 김밥, 무슨 김밥 이렇게 있는데 그 딸의 여자친구가 사온 김밥 종류가 무엇인가? 마약 김밥. 맞습니다. 역시 마약 김밥 맞습니다. 마약 김밥 좋아하세요? 마약 김밥 먹어보신 적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마약 김밥이라는 게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그 단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단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약 김밥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마약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마약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되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 폐인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답변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관객의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의 결혼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들어요. 제가 거꾸로 제가 질문해야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손 안 드신 분들은 찬성한다는 의미예요.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노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노후를 갖다가 보내는 게 노후의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보내는 것인가?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아까 상품을 갖다가 푸짐한 상품을 받으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면 노후에 행복할까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다 점점 늙어가고 또 100세 되고 하니까 노인이 되면 욕심, 작은 욕심이라도 그 욕심을 놓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합니다. 마음 편안합니다. 욕심을 놓으면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 없고 욕심만 버리라는 거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냥 소유하지 않으면 마음 편한 거야. 욕심을 부리니까 신경 써서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병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팁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보신 그 장소가 서울숲입니다. 어디 가면 이제 경마장, 옛날 뚝섬 경마장 아시죠? 여기가 서울숲이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국제 그 꽃박람회, 즉 정원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한 것도 영화에서 이곳인데 지금 여기서 축제가 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은 다 무료로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시고, 제가 두 가지 가는 방법을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올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뭐 엄청나게 성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뚝섬역 7번, 8번 출구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꽃박람회 이렇게 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하철 이용 시 또 해서 서울숲 3번, 5번에서 이건 수인 분당선, 왕십리에서 가는 거죠. 분당 가는 쪽이요. 이걸 타시게 되면은 걸어서 바로 이 행사장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오픈하고 나서 주말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렇게 몰렸다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 영화가 끝나기 좀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지금 5월 달이 1년 중에 제일 계절적으로 최고의 계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번 주에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게 되면은 뭐 내일이고 모레고 주말에 그 서울 국제정원 박람회를 한번 관람하시면은 아주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